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all Sign DKBS입니다. 지금부터 청명한 당국의 울림 DKBS에서 보내드리는 12월 3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12월 3일 화요일 레이더 당국의 진행을 맡은 현선영입니다. 현대약품대학생 마케터 22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2019 건강2배 행복2배 영상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100만 유튜버 소프의 1인 미디어 역량 강화 특강을 안내합니다. 생명자원과학대학 녹지조경학과 학사조교 채용 공고를 안내합니다. 현대약품 대학생 마케터 22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12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서류 발표는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모집 인원은 전국 대학교 재학생 16명입니다. 모집 대상은 대학교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약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9) 건강2배 행복2배 영상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기간은 12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응모 대상은 우리 배를 사랑하는 누구나입니다. 시상 내역은 대상 1명, 우수상 5명입니다. 시상자 선정은 12월 중 내부 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시상자 발표는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백만 유튜버 소프의 1인 미디어 역량 강화 특강을 안내합니다. 일시는 12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당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학생회관 405호입니다. 인원은 선착순 100명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포털 신청 또는 링크 신청입니다. 강연 주제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자원과학대학 녹지조경학과 학사조교 채용 공고를 안내합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 조건은 1년 계약으로 연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근무지는 당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301호 녹지조경학과 사무실입니다. 채용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신청입니다.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70점 이상입니다. 운영 기간은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선발 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B2B의 크리스마스라서와 로고송 듣고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소개해주는 코너 멋이라고라로 돌아올게요. It's that time of the year again. The streets are filled with snow and the laughter of children. Enjoy the time with your loved ones. 크리스마스니까 덩달아 따뜻해지는 내 맘. 아직도 손이 시렵니 분위긴 좋니 준비된 핫팩 2개는 내 손 사이는 눈은 별로지만 내리는 눈은 참 맘에 들어 온종일 거리에 불빛을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정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뭐 시라고라?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금도 어딘가에선 영화같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너 뭐시라고라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소개해주고 영화의 이야기들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믿기 힘든 살인사건부터 신기한 인연들의 이야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3일 뭐시라고라 진행을 맡은 편선영입니다. Times that I've seen you lose your way, you're not in control.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어요. 바로 택시 운전사입니다. 천만 영화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화예요. 그럼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Breathe on your hold tight, you're slowly coming back to life. I've been giving you hell, I've been giving you hell, darling. Let go of all your 영화는 당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조용필의 단발머리 노래로 시작을 열어요. 택시기사 김만섭은 아내를 세상에 보내고 딸 은정을 혼자 키웁니다. 만섭은 친구 고창석 집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 월세가 밀리게 돼요. 당시 큰 돈이었던 10만 원이나 밀리면서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만섭은 친구인 창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죠. 창석은 이런 요구는 처음이라며 어이없어합니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던 중 만섭은 식당에서 우연히 일거리를 잡게 돼요. 바로 외국에서 온 기빈을 모시고 광주까지 왕복으로 갔다 오면 10만 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섭은 자신이 마치 예약되었던 택시인 척 기빈인 피터를 태워요. 그리고 광주로 출발합니다.
광주 입구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만섭은 피터에게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피터는 광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섭은 어쩔 수 없이 새끼를 통해 광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섭은 선불을 요구하지만 피터는 5만 원만 주고 서울에 가면 남은 5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해요. Another mindless crime behind the curtain in the pantomime. Hold the line. Does anybody want to take it out? 만섭과 피터는 광주 시내로 들어오는데 이미 시내는 난장판이 된 상태였습니다. 우연히 제식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피터가 취재를 하게 도와줘요. 그리고 다친 사람들을 취재하기 위해 피터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 만섭은 서울로 도망가려 하지만 결국 들키고 피터는 자신의 장비를 훔쳐가는 줄 알고 화를 내요. 그리고 남은 5만 원을 주며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택시기사들이 만섭을 비난하며 5만 원은 다시 피터에게 돌려줘요. Another failed romance. On and on. Does anybody know what we are living for? I guess I'm learning. 만섭과 피터는 7시에 서울로 돌아가기로 하고 광주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만섭이 피터를 따라다니면서 본 광주의 시위 모습은 충격을 금치 못해요. 이때 현지 군정부에서 서울 택시를 타고 외국인 기자가 광주에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광주에서 만난 택시기사 황 기사의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방송국 쪽에서 화재가 나요. 이에 만섭과 피터 일행은 방송국 쪽으로 향합니다. 이 방송국에는 광주의 상황을 사회에 알리려는 사람들과 알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터는 더욱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취재를 갔던 만섭과 피터 일행은 사복 조장에게 발각되고 쫓기게 돼요. 전에 만났던 제식이 그들에게 잡히게 되고 촬영한 카메라와 필름을 주면 제식을 살려주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제식은 자신은 상관하지 말고 광주의 상황을 알리라고 해요. 결국 제식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만섭은 서울에 있는 딸이 걱정되어 피터를 두고 돌아가려 했지만 황 기사에게 들키게 돼요. 하지만 그의 상황을 이해한 황 기사는 만섭을 빼주려고 합니다. 되려 만섭은 미안한 마음에 피터를 다시 찾으러 가요. 광주로 돌아와 제식이 죽은 것을 안 만섭은 피터에게 빨리 취재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시위 현장에 가게 된 만섭은 군인들이 시민들을 총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은 황 기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면서 서울로 급하게 길을 나섭니다. 정부에서는 서울 택시를 잡기 위해 출입구에서 검문을 하고 있었어요. 군인은 검문 중 서울 번호판을 보지만 눈 감아주고 그냥 보내라고 합니다. 가려는 찰나 외국인은 모두 잡아들이라는 무전을 받게 되고 만섭은 황급히 도망가요. 군인들과의 추격전이 있었지만 광주 택시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 중 다른 택시기사들이 희생되죠. 이렇게 광주의 상황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피터가 출국 전 만섭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묻지만 가짜 이름을 말해줘요. 마지막 장면에 김사복, 즉 만섭을 찾는다는 영상과 함께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줄거리 어떠셨나요?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열연으로 깊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김사복 씨와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He said I've been to the year 3000. Not much has changed, but they lived underwater. As your great, great, great granddaughter. 첫 번째로 당시 일본 특파원으로 있었던 위르겐 힌츠페터는 신군부의 허락 없이 광주에 잔입합니다. 그 후 시민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담아냈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영화 속 피터와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그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김사복 씨 덕분이죠. They wanted to feel the sea. Yeah, yeah. He said I've been to the year 3000. Not much has changed, but they just underwater. And your great, great, great granddaughter is pretty fine. Is pretty fine. 두 번째로 많은 관객 여러분에게 감동을 줬던 검문 장면도 실화와 같아요. 실제 서울 번호판을 발견하고 그들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준 군인들까지도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감독 인터뷰에서 감독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이 장면을 빼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군인 연기자가 연기를 잘 살려주어 이 장면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He said I've been to the year 3000. Not much has changed, but they lived underwater. And your great, great, great granddaughter. 이외에도 영화 택시 운전사는 개봉 당시에도 광주의 실상을 실감나게 연출했다는 평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실제 위르겐 힌츠페터가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고증했기 때문입니다. 힌츠페터는 간절하게 김사복 씨를 만나길 바랬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가 말하기를 사건 4년 뒤 간암으로 김사복 씨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힌츠페터 씨는 택시 운송 사업조합 등을 취재했지만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김사복 씨는 일반 택시 운전사가 아닌 호텔 택시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김승필 씨가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아버지의 이야기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택시 운전사는 역대 청룡영화상, 대총상 영화제 등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역대 대한민국 천만 관객 영화이기도 해요. 제작비로 무려 총 150억 원이 들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의 풍경을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대규모 오픈 세트를 지었습니다. 많은 정성이 들어간 만큼 역사를 기억할 수 있었어요. 오늘 코너 멋이라고라에서는 광주 민주항색 속 김사복 씨의 이야기를 다룬 택시 운전사를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실화 배경 영화의 궁금증을 풀어드렸던 코너 멋이라고라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이 코너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코너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We were warm and wonderful once upon a time, but now we're frozen.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고혜민, 기술 김혜란, 진행 편선영, 제작의 DKBS였습니다.